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정말 뭐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하루였죠. 하루하루 그냥 빨리빨리 뭐. 워낙 아침부터 바쁘게 네. 돌아갔으니까요. 그러게요. 취임식도 아주 뭐 간소한 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취임식은 한번 다시 할 수도 있대요. 외국 사절들을 초대해서.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네. 보이는 취임 선서였어요. 오늘 와이뉴스에서도 뭔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뭡니까? 해직 기자 얘기입니다. 해직 기자. 예, 2012년 공정방송을 내걸고 170일간의 파업을 벌였던 MBC. 이때 해직된 MBC 이용마 기자를 기억을 할 겁니다. 기억하죠. 이용마 기자. 예. MBC 노조 홍보국장 출신인데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서 이제 복직 승소를 했는데 MBC는 복직을 시키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와중에 예. 암투병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난해 9월에 아마 한겨레 김종구 논설위원이 칼럼으로 예. 이용마 기자의 암 소식을 알렸죠. 지금 뭐 희소암인 복막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데 항암 치료 대신에 지방에서 요양하면서 자연요법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막암이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예, 복막. 예. 아이고. 그래서 MBC 동료들은 이용마 기자가 살아생전 복직해서 회사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예. 조속한 복직을 바라고 있는데 아직 실현 여부가 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 뭡니까? 왜 이용마 해직 기자는 MBC로 돌아가지 못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돌아가지 못하나? 일단은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 MBC 동료 기자들은 이용마 기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일 겁니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의 모습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2차례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이죠. 예. 남양주에서 암 투병 중이던 이용마 기자를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만 해도 이용마 기자의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좀 뭐 병식이 있긴 했지만 또 이용마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3월 11일에 열렸던 제20차 촛불 집회에 언론 분야 대표 연사로 무대에 올라서 공영방송과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광화문 무대까지 올라갔었군요. 3월 달만 해도. 예. 이때는 건강 상태가 12월보다 나빠졌다는 게 눈으로 알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상태가 더 좋지 못하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마 기자로 상징되는 MBC의 해직 기자들. 예, MBC 사태죠, 사실은. 이용마 기자가 상징인 거죠. 왜 그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가? 왜? 이게 뭐 MBC 회사 측에서 1심 판결이 이제 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은 복직을 시켜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계속 항소하고 또 항소심에서도 뭐 판결이 났지만은 또 상고하고 이래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그렇죠. 재판이라는 게 바로바로 열리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항소심이 2015년 4월에 해고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이. 예. 그런데 아직 2년이 넘도록 대법원이 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2심이 끝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3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예. MBC의 대응도 문제지만 법원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MBC 그러고 법원 그러고 그러니까 정권과 정권 차원에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 이용마 기자를 포함해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최승호 PD, 강지웅 PD, 예. 박성재, 박성호 기자 등 6명이 5년 넘게 참 거리를 떠돌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해직 기자 문제,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언급했었어요. 해결했죠. 그렇죠. 이때 아까 그 이용마 기자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MBC 파업 농성 현장을 방문해서 전원 복직 약속도 드렸는데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용마 기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해직 언론인을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들은 원상 회복하고 명예 회복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요. 후보 시절인 3월 22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는 예. 오늘 MBC 해직 기자들이 피켓팅하는 앞을 지나 토론하러 들어오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다. 지금 국민은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생각한다. 언론 적폐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문 후보는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예. 이명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어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 옛날 자랑스러운 MBC 모습이 어디 갔나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해직 기자 문제, 해직 언론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문 후보가 지난 5월 3일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잖아요. 예.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해직 기자들이 복직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필봉을 휘두르는 자유를 누릴 때, 언론의 파사 현정이 구현될 때, 국민의 존엄과 평등, 자유도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내보였으니까 예. 앞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언론 개혁,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은 해직 기자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뭡니까? 해직 기자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해결을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지금 MBC 해직 기자 6명이 재판 중이잖아요. 예. 재판 중인데 정부가 MBC 너 복직시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뭐 언론을 주무르고 있던 뭐 이런 다른 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게 뭐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예. 이 사람 넣어, 이 사람 빼 이렇게 정권이 말할 수는 없다.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정상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할 경우에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오히려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 언론 개혁을 뭐 이제 해야 한다라고 국민들도 주문하고 있고 후보자도 그렇게 얘기했어 왔으면 네.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민주적으로 언론 개혁할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도적 개선이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도 제작 편성권과 언론사 경영의 분리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아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미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MBC, KBS 이사회가 7대4 구도고 MBC 이제 방문진은 6대3 구도거든요. 6대3, 7대3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진을 정부 여당이 KBS는 7명을 추천하고 야당은 4명을 추천하고 방문진은 정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그러니까 이게 7대4, 6대3은 항상 과반으로 뽑으면은 질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항상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7대6으로 만들어서 정부 여당 7, 야당 6으로 만들어서 3분의 2 이상 특별 다수제로 하자. 근데 이제 야당이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면 네. 이거를 고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대로 왔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해놨기 때문에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는 이사 추천권이 많아지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해결 방안을 찾지 않겠나. 이미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으로 지금 법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 언급을 했는데 언론 개혁은 무엇보다 언론 스스로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언론 스스로, 기자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도 2007년 기자실 통폐합처럼 대못질처럼 예. 그렇게 무리해서는 안 되고 예. 언론 자정은 국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언론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진짜 언론 개혁이 되는 것이다. 언론 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거군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